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28호에 게재된 CES 특정 제품에서 탈피,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테크놀로지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3호로 38에서 7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CES 2030이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3,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고 11만 5천 명 이상이 방문한 이번 CES에서의 주역은 텔레비전이나 전기 자동차 등 특정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거나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제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주요 테크놀로지의 첫 번째는 모빌리티로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CES는 약 300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집결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포인트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각사의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홈으로 그동안 호환되지 않는 여러 규격이 난립하면서 생각처럼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던 스마트홈 업계에 대변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에 통신 통일 규격인 매터의 사양이 공개된과 동시에 대형 가전의 클라우드 연계 규격인 HCA, 홈 커넥티비티 얼라이언스 사양이 이번 CES에 맞춰 공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참가자와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3D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의 장으로서도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는 아직 문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헬스로 헬스케어 분야와 의료 분야의 과제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디지털 헬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CES를 찾았던 참가들로부터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TV용 622L, OLED 판넬을 둘러싼 한국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결입니다. 그 외에 CES에서 발견한 주목 기술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자율적인 농기계입니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이 활발해져서 이번 CES 2023에서는 농업기계의 자율화와 전동화, 새로운 로봇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존 디어 브랜드로 유명한 농업기계 개발 기업인 미국 디어는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대비 2배의 파종이 가능한 농업기계 플랜터의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2023년 봄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파종에 적합한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속 파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플랜터는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센서로 감지하여 필요한 만큼의 비료를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직접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종할 때 살포하는 비료의 양을 기존보다 6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비료가 잡초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밭에서 수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도 어필했습니다. 이는 CES 2022에서 발표한 것으로 GPS 외에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스테레오 카메라를 전방 세대와 후방 세대 총 6대를 탑재합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데이터 처리 등은 미국 엔비디아의 GPU로 실시합니다. 전동화에서는 배터리 전력으로 구동하는 풀 전동 건설 기계를 새롭게 발표했는데 디어가 2022년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크라이셀 일렉트릭의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배터리 팩을 탑재했습니다. 용량이 약 63kWh인 배터리 모듈은 2개 탑재하는데 크라이셀 일렉트릭이 원래 채택한 대로 신제품에서도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셀을 채택했으며 급속 충전기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 손실을 삭감하기 위해 농작물의 수확부터 조리와 폐기까지 공급망의 각 공정에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번에 출하한 농작물 손실 삭감을 위한 센싱 기기를 선보인 것은 네덜란드 스타트업 기업 원서드입니다. 원서드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수확한 채소나 과일의 숙성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숙성도가 높은 채소는 창고에서 가까운 점포로, 숙성도가 낮은 채소는 먼 점포로 수송함으로써 가급적 오랜 시간 매장에 진열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손실을 줄입니다.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구독형 사업을 전개하는데 지금까지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했지만 북미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딸기와 아보카도, 토마토, 블루베리에 대응하고 있으며 망고와 바나나, 복숭아, 포도에 대응하는 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의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 역시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오르비스크입니다. 쓰레기통 위쪽에 센서 유닛을 설치하여 이미지 인식 센서를 통해 버려진 식재료의 종류나 양 등을 인식합니다. 또한 접시에서 버린 경우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도마에서 버린 경우는 조리할 때 낭비된 재료 등 음식이나 식재료 손실이 발생한 장소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재료 구입량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체 속 그리기 기술로 산토리는 식품에서 나온 재료로 액체 속에 문자나 일러스트, 3D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액체 속 그리기 기술인 LIDR, 리퀴드 드로잉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산토리에 따르면 액체 속 푸드 3D 프린터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액체 안에 액체로 그리는 기술에 대해 특허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CES 박람회장에서는 수돗물을 걸쭉하게 만들기 위한 증점제와 설탕을 첨가한 액체에 6축 로봇 팔 끝에 장착한 노즐에서 오징어 먹물을 토출하여 다이아몬드 모양을 3D로 그리는 시연을 공개했습니다. 디자인된 액체는 마실 수 있고 그림은 1 내지 2일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액체 속에서 잉크를 이용하여 그리고 그 패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잉크와 액체의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잉크 입자가 미세할수록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오징어 먹물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로봇 측에서는 잉크를 토출하는 노즐의 위치나 속도, 토출 유량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실린지 기구와 그리기 프로세서를 확립했습니다. 그 제어 기술과 프로그램을 통해 캔버스가 되는 음료 안에서 잉크가 흐를 위험과 이미 그려진 잉크가 그리기 중인 노즐과 상호작용할 위험을 줄입니다. 안정적인 유체 3D 패턴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로봇은 시스템 개발 회사인 프로그레스 테크놀로지스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는 안이 보이는 전자레인지로 캐나다의 스타트업 메타 매트리얼스는 투과율 최대 99%로 안이 훤히 보이는 전자레인지를 선보였습니다. 자사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노웹이라는 투명 도전성 필름을 사용하여 실현했습니다. 통상 전자레인지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금속 메쉬를 유리표면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속 메쉬는 폭이 수미크론 이상이어서 사람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내부 시인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나노웹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폭 1미크론 이하의 메쉬를 구현했는데 이를 통해 최대 투과율 99%를 실현하고 이를 전자레인지의 창유리에 사용하여 높은 시인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각종 유리나 플라스틱 표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EMI에 대한 내성도 ITO나 기존 금속 마이크로 와이어 메쉬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나노웹을 창유리에 사용한 전자레인지의 정면에서 마이크로파 누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존 제품과 동등한 1mW를 밑도는 값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노웹의 메쉬선의 폭은 0.15에서 1미크론, 시트 저항은 1에서 100옴, 피치 2미크론 이상, 두께는 50나노에서 1미크론까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외에 제설용 히터와 투명 안테나, AR, 증강현실 등의 분야에서 응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가전업체와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가스 분석 장치로 센서 개발 스타트업 기업인 볼웨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가스 분석기 실프를 선보였습니다. 보통 가스 분석에 사용되는 장치는 소형 냉장고 정도 크기인데 볼웨이브는 그 크기에 약 20분의 1을 실현하고 소비 전력도 20분의 1로 줄였습니다. 한편 검출 감도는 기존 장치와 동등한 수준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통상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사후 분석이지만 실프는 계측하고 싶은 장소에 장치를 가져와 분석하는 즉시 관찰이 가능합니다. CS2023에서는 집안으로 가져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검출하거나 드론 등 로봇의 코로서 높은 장소의 가스 분석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볼웨이브의 코어 기술은 구형의 볼 소우 센서를 축으로 한 센서 플랫폼에 있는데 통상 소우 센서에서는 감흥막에 분자가 흡착했을 때 표면 탄성파의 음속과 감쇄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다만 통상의 평면형 소우 센서는 감도 혹은 응답 속도가 미흡하여 실용화가 어려웠는데 볼웨이브는 센서를 구체화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체 표면에 특정 폭으로 표면 탄성파가 발생하면 그 파동은 회절하지 않고 직진하여 구체의 적도 주변을 겹겹이 돕니다. 예를 들어 표면 탄성파가 구체를 100바퀴 돌면 가스 분자를 흡착한 감흥막에 의한 미량의 변화가 돌 때마다 축적되어 100배가 되어서 볼형이 평면형에 비해 훨씬 고감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독일 보쉬의 센서 응용으로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센서 사업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보쉬는 센서의 용도를 차량 탑재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개선이나 유해물질 감지 등 휴먼 시큐리티 전반과 관련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센서를 다수 발표했는데 모든 센서는 자회사인 보쉬 센서텍이 개발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기압 센서 BMP585는 수센치 단위의 고도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턱걸이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피트니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넥 젤 커브에 의해 수중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 수영용 웨어러블 제품 용도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NRF에서 본 소매업의 미래, 무인 점포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